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먼저 간밤 미국 증시 오늘 기분 좋은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글로벌 원샷 통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는 침체 우려가 한결 완화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87%의 급등이었고 S&P 500 지수는 2.3% 오르면서 2022년 11월, 그러니까 약 2년 내 최대 상승률을 간밤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증시 상승에 기여했던 이유는 간밤 발표됐던 고용 데이터였는데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사실 이 지표가 갖는 어떤 민감도, 증시의 주목도가 보통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특히나 고용 데이터로 인해서 부각이 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겠죠. 전주 대비 17,000건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이것이 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었다. 그러면서 고용 냉각 상황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 데이터가 나왔던 것이 미국 시간, 현지 시간 8시 반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딱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폭등세를 기록했는데 이 정책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금리 그리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가 모두 장중에 4%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연준이 어떠한 긴급 금리 인하 혹은 9월에 빅컷에 나서게 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건데요. CME 페드워치2를 보신다면 9월에 연준이 50bp 인하에 나설 거다라는 확률이 간밤에 69%에서 5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25bp 인하 혹은 50bp 인하 확률이 한 50대 50 정도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사실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지금 당장 75bp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라고 상당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간밤에 그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긴급 금리 인하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증시 상승의 또 한 가지 이유,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엔캐리 청산의 니즈가 조금 잠잠해지겠구나라는 인식도 반영이 됐습니다. 주요 특징주들입니다. 반도체주들이 간밤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을 했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마이크론 역시 6%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개장 전에 마이크론에서 레포트가 한 가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반도체주들, 빅테크주들에 대한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특히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탑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급등을 했는데 국내 반도체주들 투심 살려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일라엘릴리 실적 발표 이후에 9%대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실적 결과 잠시 후 정리를 할 거고요. 테슬라도 3.7% 상승이었습니다. 이 FSD가 단기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거다라는 RBC 캐피털의 분석이 올라오면서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증시가 바닥을 찍었는가? 지금 이 질문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트라테가스라는 펌은 아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닥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그널들이 있는데 총 7가지를 꼽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가운데 하나밖에 체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가지만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20일 내 저점을 기록한 종목이 50% 이상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44% 정도의 비율로만 나타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50일 이평선을 상회한 종목의 비율이 20%를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증시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관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내 비만약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그 기대감을 부추기는 소식이 간밤 있었죠. 일라이릴리의 실적 결과였습니다. 실적 결과 헤드라인 수치가 아주 좋게 나왔는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뛰어 올랐고 주당 순이익 EPS가 3.92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젯바운드 그리고 마운자로의 매출이 아주 좋게 나와준 영향이었는데요. 이번 호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요인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에 대한 공급 부족이 좀 완화가 됐고 그 덕분에 잘 팔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잘 지켜냈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 실적 발표가 전해진 이후에 월가 IB들의 긍정적인 평가 역시도 이어졌습니다. 웰스파고와 바클레이즈, 불안에 떨던 투자자들을 충분히 안도시킬 만한 호실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라이릴리의 주가를 보신다면 이달 들어서 이렇게 16% 내림세를 그렸고요. 물론 연초 대비했을 때는 50% 가까운 상승세를 여전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타났던 이 9%대의 반등,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을 이어가게 될지 그리고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도 특히나 모멘텀을 제공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반도체주들의 투심을 자극할 만한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트렌드포스 리서치 기관에 해당하는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에 따라서 HBM3E 소비가 가속화될 거다. 이런 기사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간략히 요약을 해봤는데 핵심만 말해보자면 엔비디아의 올해 HBM 소비 점유율이 60%를 증가할 것이다. 성장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년에는 점유율 85%까지 확대를 점쳤습니다. 성장률 기준으로는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심을 좀 자극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고점과 비교했을 때 34% 정도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오늘 투심을 자극해 주게 될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살려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파트 정리 맞춰보고요. 이제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응 어떤 식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완전히 하락이 멈춘 건가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또 일희일비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은 웃으면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증권가의 시각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장으로 먼저 갈게요. 국내 증시 원샷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BOJ 이후에 이 부총재 발언과 함께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시작점은 7월부터 진행됐던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월 31일에 BOJ의 급격한 인상, 그러면서 FX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관찰이 됐고 이 부분이 시장에 또 급격하게 변동성을 기인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바닥을 잡지 못하면서 8월 5일 이후로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 니케이가 한 0.7%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이와 연동되는 모습이 데칼코마니처럼 확인이 됐습니다. 12시 구간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살짝 올라서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시가 부근의 낙폭은 줄였어 라는데 안도해야 했던 하루였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어제 12시 구간의 장중 고점이었지만 결국 하락 마감됐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스피에서만 5거래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매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목요일까지 어제까지 5거래 연속적으로 판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섭니다. 우리 시장 완전히 8월에 떠난 걸까? 이 부분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어제 외국인들 코스닥도 2거래 연속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점은 지수는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바닥을 다져가고 있고 여기서 올라가는 섹터들이 조금씩 3거래일째 양봉을 기록하면서 바닥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는데 기인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조선, 그리고 실적주들이 여기 중심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양시장에 흔들렸던 이유, 여전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데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좋았던 쪽을 꾸준히 보시면 바이오가 계속 좋죠. 금리 인하 수의 기대감, 여기에다가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 이 엠폭스가 아프리카 쪽에서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WHO에서도 이 국가 비상사태, 보건 비상사태로 다시 한번 선언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영향받았던 이 녹십자 MS, 진 매트릭스 상한가였었고요. 이 다시 한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진단키트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한참 바닥이긴 하지만 어제 거래를 동반하면서 시젠이 20%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는 다양하게 좀 밸류체인이 나눠져 있는데요.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거래 동반하면서 4% 올랐고 SK바이오팜은 드디어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좋습니다. K조선 7월에 선박 회거 중국을 이겼다. 여기서 신조선가 역사상 다시 한번 최고가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섞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신조선가 지수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강세움직임, 여기에 본행제까지 최근에는 피팅 쪽이 더 좋았었는데요. 본행제까지 물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실적주의 개별 플레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숫자가 좋은 쪽 어디지? 하방이 단단할 텐데 찾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두 곳에서 목표가 증권가에서 호평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만에 움직인 신재생한의 CS 윈드 대장 역할을 해줄까요? 18%의 급등세 보여줬고요. 넷마블도 오늘 증권가 호평 나오는 리포트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판에서 보신 것처럼 나스닥 선물이 3%의 상승을 보이면서 미니 나스닥도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호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분위기. 우리가 공포를 느꼈던 게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딱 이번 주 초에 우리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나서 갑작스럽게 감기도 심하게 앓고 나면 그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처방전, 치료제 골고루 좀 소화해 나가면서 당장 V자 반등이 아니더라도 지표 확인, 수치 확인, 체력 확인이 계속 필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엔화 그리고 침체 내러티브 이 두 가지의 경계태세는 계속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증권가에서 꼽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 어제 주춤했습니다. 146엔대, 145엔대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중 변동성 탄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간밤 새벽 6시경에 캡처한 포인트로는 147포인트, 147엔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급락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횡보하면서 너무 급등도 안 좋겠죠. 이 부분을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체리네커가 자세히 살펴드렸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결국은 지금 물가보다 고용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워낙 크고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표 이 두 가지로 침체 내러티브가 확산이 된 거니까요. 고용지표 기준점으로 삼고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 혹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오늘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혹시 불안감을 고조시킬 만한 이벤트가 있나라는 것도 금요일장 매매 아마 영향을 줄 겁니다. 이제 옵션 만기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매크로 중요성이 커질 텐데요. 지금 보시면 12일에는 우리 자체적인 이슈가 있고 수요일에는 미국의 CPI 발표가 됩니다. 물가는 확실히 안정된 국면, 디스인플레가 확실하다는데 연준도 공감대를 갖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안도하긴 이르죠. 이 부분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미국의 소비 꺾이나 이 부분 계속 확인 필요할 겁니다. 목요일에 소비 지표 그리고 미국의 동시만길이 다음 주 금요일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기술주 중심으로 한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당장 오늘 영향을 끼치진 않더라도요. 파도가 지나간 뒤 그 다음에 V자 급반등 혹은 어제 말씀드렸던 W자 반등에서 누가 지수를 견인할 건데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여전히 가장 큽니다. 일단은 상처는 아문 것 같기는 한데 그 아무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될 것인가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실적 낙폭과대 금리 인하,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어제 그런 시장 안에서도 좋았었던 섹터를 꼽아봤고요. 물론 그 전날 반등을 줄 때에도 좋았던 섹터들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힌트가 나왔던 쪽으로만 일단 단기적으로 표시를 해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표는 8월 7일에 가져왔던 당잠차에서 보여드렸던 표이기도 합니다. 교보증권에서의 코멘트를 어제도 살펴드렸는데요. 2628선, 우리의 수출 체력을 감안해 봤을 때 지지선이 돼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제 2556선에서 마감됐잖아요. 아직은 싼 구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증권가에서 좋다 하는 섹터에 관심을 갖고 반등 여력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흔들렸을 때 특히 과거에 캐리 트레이드 청산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매우 약화됐던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기관 수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집중되는 sek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관의 수급이 좀 비어있는, 잘 채워질 수 있는 섹터가 되겠죠. 기관 수급 빈집, 미국의 경기와는 무관. 이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엔달러 환율 횡보되는지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결국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엔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침체 내러티브인데 지금 침체는 아니야라는 건 우리가 한번 안도했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경기가 이제 꺾일 일만 남아서 현재 점차적으로 연착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기 둔화되는 건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와는 무관한 섹터로 추려보자. 이렇게 두 가지 공통된 이야기로 지금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좀 더 찾아볼까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투자뉴스 7에서도 봤던 표입니다. 이 부분 제가 발췌해와서 같이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급락 이후에 코스피의 반등은 매번 쉽지 않았다. 이번에도 한 11%가량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거든요. 과거에도 10% 이상 지수가 흔들렸을 때 급반등이 나왔나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달 코스피는 한 2%의 반등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데 그럼 개별 섹터로 가볼까요? 코스닥이 매번 과거에도 통계적으로 좋았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안에서도 보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미중 분쟁, 코로나,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한 75bp 빅스텝으로 인상됐던 경험을 기억하시죠? 이 네 부분에 있어서도 코스피가 한 10% 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때 방송 엔터, 방산, 항공, 상사, 제약바이오. 특히 코스닥에 조금 더 민감한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한 이후 되돌림,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무려 100%의 집계가 됐었다고 합니다. 리포트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쭉 표를 보시면 이 섹터 안에서 기관 수급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와 무관한 방산 섹터가 앞으로 반등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하나증권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과 불안한 정세, 결국 넘버와 내러티브의 콜라보를 감안해 봤을 때 그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하나증권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기관의 수급 빈집 정도는 방산이 한 3위 정도 되고요. 미국 경기와 둔감성을 보이는 섹터로는 1위가 보험, 2위가 방산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방산 섹터는 이런 내러티브에서도 좋은 대안처가 될 겁니다. 시장이 급락하고 중동 확전과 맞물려서 최근 소형 방산 쪽이 매우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장 중계 때에도 등장하기도 했던 공략주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던 섹터인데요. 빅텍, 퍼스텍, 특히 휴니드와 스페코의 상승력이 매우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민하게 보시면 물론 이번 주 안의 흐름이기는 한데요. 8월에 최고점 대비 탄력은 둔화되면서 단기간에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소형 방산의 변동성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어제부로 봤을 때 대형 방산으로 조금 더 수급이 다시 옮겨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더라도 7월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8월 월간 변동성입니다. 8월 들어서 시장 변동성과 함께 섹터의 월간 변동성을 같이 보여드리고자 꼽은 수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달 들어서 14%까지 마이너스 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 불안감, 그 안에서 14%나 빠졌다가 지금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어제부로 6.2%까지 월간 플러스로 전환이 된 부분.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모두 다 월간 플러스 전환이
전환이 되면서 다시 또 대형 방산으로 가나?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휴전과 관련돼서 15일에 논의하자라는 내용도 있고요. 지하 벙커에서 전쟁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뉴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관의 수급이 빈집인 섹터, 대표적으로 건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정부 쪽에서 추가 체력을 보강하는 이렇게 주사로 마치 단기간에 좀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좀 나왔죠. 12년 만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8만 호 발굴하겠다. 공공택지로는 한 5만 호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초에 발표됐던 것보다 그 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 모멘텀에 어제 건설 쪽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연속성이 중요할 겁니다. 정부 정책 테마,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좋기는 한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결국 실적이 돼? 본질인 체력이 돼?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가져와 봤고요. 건설사의 본질. 2분기에 실적 발표하고 나와서 건설 섹터들이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서프라이즈했던 쪽은 삼성 E&A와 GS건설뿐이었어요. 이쪽이 매우 좋았고 나머지 쪽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주의 함의를 보면 이제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에 조금 더 시장이 센티가 바뀌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 마진이 바닥을 다져서 하반기 내년에는 좋아진다라는 측면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액도 아직은 확실한 회복은 아닌데 이제는 극심한 감소 구간을 벗어나서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관련해서 건설주들, 건자재들, 정책 테마 그리고 실적도 바닥을 다진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앞서 보신 것처럼 파도가 지나간 뒤에 그 주도주를 찾는 과정에서 섹터의 순환매가 발빠르거든요. 그 안에 기회가 있을지, 그 주인공이 또 건설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개장 중계에서 오늘 또 체크해드릴게요. 브리핑 여기까지 봅니다.